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와이프 곽유정 전문가입니다. 주식 강의 연구소 우리 구독자분들 복습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예습은 아니더라도 복습을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또 수급에 대한 그런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주식 와이프의 실, 수, 차, 이 매매법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 수, 차, 이. 실은 실적, 수는 수급, 차는 차트, 이 이슈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강의를 진행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수에 해당하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간략하게 거래량이 어떻게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주가의 흐름과 거래량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봉인데 이 거래량 제가 봉을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 막대기를 해놓은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차트를 띄워놓으면은 바로 아랫부분에 봉으로 거래량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량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역시나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타 매매를 하시거나 내지는 일반적인 매매를 하실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서 들어가셨다면 주가가 이제 조정을 주는 구간에선 급격하게 거래량이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대납폭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등이 나와주겠죠. 최대 거래량이 실어주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이 되고 또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이런 흐름인데 일단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이 딱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 거래량이라는 무엇인가? 거래량이라는 것은 일단 당일날 거래가 많이 된 주식 수를 얘기를 합니다.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거래량이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함정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차트상의 이제 구간도 우리가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바로 작년이었죠. 대북 이슈 때문에 이 철도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어떤 수급이 들어왔고 어떻게 상승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HTS를 켜면요 차트가 나올 겁니다. 바로 밑에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거래량 부분에 봉을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표 설정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HTS에 설정되어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 기준이 이전 값을 이전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 거래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거래량이 많다면은 장대 양봉으로 나타나고 전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을 경우에는 음봉으로 나타내는데 거기 함정에 빠지시지 마시고 이 비교 기준을 현재 시가로 맞추신다면은 거래량이 많은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진 날 매수세가 많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또 거래량이 매도세가 많으면 음봉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 기준을 현재 시가로 만들어 놓고 이 거래량을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에서는 어떻게 거래량이 나오는가? 자, 거래량이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는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래량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터졌는지 볼까요? 2017년도에서 2월달 구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개걸음을 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바로 이 구간대가 박스권 구간이기도 하고 횡보 구간, 장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해 놓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에너지 구간을 발산하는 구간이 어느 시점에서 나왔냐? 바로 이게 중요하겠죠. 그 구간이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자, 3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부터 슬슬 거래량이 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바로 이 응축되어 있는 구간대를 정고점이라고 표현되는 횡보 구간대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점차 늘면서 어떤가요? 주가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서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차트상의 구간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정고점을 이렇게 기나긴 횡보 구간을 돌파해서 나는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겠다 하신다고 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또 눌림목이 강하게 나오거나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주식의 100%라는 건 없고, 대체로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 실려주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상승하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올라간다 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업황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사례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3월 달까지만 해도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2월 달에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또 미리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폴더블 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주기 시작한 그 흐름들, 언제부터 움직임을 줬는지를 거래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S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뭐 기업적인 내용보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기업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술주 섹터죠. 핸드폰 관련 종목이니까 이제 기술주 섹터입니다. 그래서 과거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거래량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와주는데, 바로 앞전 구간에서는 매수 거래량이 많은데 그 다음 거래량에서는 매도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2017년도부터 주가가 하락하죠. 2017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내내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거는 업황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와줬고, 당연히 매도세가 지금 나오니까 어때요?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거래량이 또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복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앞에 헷갈리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진 보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갔던 주가가 언제부터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와줬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그동안 2018년도 구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자, 이 정도 거래량이었는데 이 거래량 중에서도 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언제부터? 11월 달부터 들어와주기 시작했던 거죠. 이 11월 달부터 폴더블 폰 관련 이슈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한다, 만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 이슈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2018년도에 내내 거래량이 크게 움직여주지 못했다가 여기 구간에서 팍 뛰면서 매수 거래량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V자로 강하게 반등 구간 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흐름들은 비슷한 업황끼리 같이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단 DMS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폴더블 폰 관련 종목이라고 엮이는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록스, KH 바텍 이런 종목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업종이 전반적으로 똑같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통상적으로 들어와주고 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이제 텀을 두고 주가가 한번 눌립니다.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한 번은 눌리고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와주는데, 이 DMS가 역시나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3월 달 구간에 강하게 또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흐름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종목을 그 매수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도 저점 구간을 높여주는 구간이 바로 이 11월 달 기점으로 시작해서 흐름이 역전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흐름들이 또 그 DMS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같은 업종 섹터인 KH바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역시나 과대낙폭 구간 만들어 주고요. 자, 거래량의 함정에 대해서 빠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래량을 상회할 정도로 DMS와 마찬가지로 11월 달부터 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 바로 이전의 거래량을 또 능가할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줬고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했죠.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차트 띄워주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역시나 KH바텍 역시도 거래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역시나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조정 구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 주가 상승 구간 나와주고 있고 저점을 여전히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서 거래량이 처음에 어떻게 대량 거래량이 낙폭 구간 이후에 터졌는지 업황 전체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다음번에 적어도 한 달 뒤에 있을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매도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 부분도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기억에 좀 남습니다. 자,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작년 2018년도 3, 4, 5월 달경에 월드컵 이슈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월드컵 관련 이슈를 보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타서 들어갔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 이 구간 자체도 좀 낮은 편이기도 했었고 지금 앞에 이제 차트가 잘려서 그래요. 자, 그런데 5월 달에도 최대 거래량 나와줬죠.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 최대 거래량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일날 거래가 많이 됐을 때 이 거래량 봉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수 거래량이 들어와 줬었는데 월드컵 이슈가 소멸됩니다. 우리나라 축구 그 팀 발표가 나오면서 이슈가 소멸됐고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최대 거래량 그 다음에 나온 구간대 보시면은 파란색 음봉 거래량이 두 번 탕탕 터지는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빠질 때는 매도 포지션을 꼭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 포지션. 손절도 때를 놓치면은 다음 구간에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목 물려 계신 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뭐 2년, 3년, 많게는 진짜 7년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봤어요. 종목을 마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면 정말 다행인데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절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손절 대응도 이렇게 음봉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음봉, 장대 음봉이 떴을 때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포지션을 꼭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덕성이 이때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 여전히 주가가 이전의 구간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손절 처리를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종목.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네이처셀도 사실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바로 앞전에서 덕성 어떤 구간에서 매도했다 그랬죠?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데 음봉 거래량을 했습니다. 매도세가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시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들 보시니까 어떤가요? 여기서 파란색 매도 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음봉 거래량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주가 회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대 음봉, 장대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꼭 매도 포지션, 반대로 낙폭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1년 만에 터지면은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낙폭 구간 이후에 최대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 터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이게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최대 거래량. 근데 이 최대 거래량이 얼마 만에 터졌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장대 음봉이냐? 내지는 장대 양봉이냐,
그리고 구간대가 높은 곳에서 터졌냐 아니면 낮은 곳에서 터졌냐 이것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시더라도 거래량은 거의 뭐 마스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식 강의 연구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